자, 저희가 기획 특집으로 총 8회에 걸쳐서 준비하고 있는 매주 금요일마다 만날 수 있는 인도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인도에서 투자 기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포럼 신시열 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많은 걸 다뤘어요. 이제 두 번밖에 남지 않아서 많이 아쉽기도 한데 오늘은 이 IT와 인도의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해서 좀 다뤄주실 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도 IT 강국이고요. 네네. 인도 분들도 굉장히 IT에 특출난 걸로 알고 있는데 같아요? 달라요? 그 보통 보면은 이제 인도든 한국이든 IT 강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같은데 내용상으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IT의 그 하드웨어 강국인 거고,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IT 그 소프트웨어하고 그다음에 BPO 같은 BPO는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같은 그런 어떤 IT 서비스의 이제 조예가 깊다는 그런 의미의 그 IT 강국이니까 조금 내용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그 개발업체 수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또 소프트웨어 그 점유율 면에서도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강국입니다. 아, 인도의 기업들도 그렇게 유명해요?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인도의 IT 산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규모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요. 숫자로 말씀드릴 게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인터넷 산업 규모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돈으로 한 275조 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그 인도 총 GDP의 한 7.5%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규모고요. 인터넷 산업 규모가. 두 번째로 이제 IT 수출액이 작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한 8% 성장한 139조 원 정도 규모.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인도의 그 말씀드렸던 IT하고 이제 그 BPM,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관련된 그 산업 규모가 앞으로 5년 후에 한 385조 원 규모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BPM만 따져봤을 때 한 60조 원 가까운 그런 정도의 그 매출이 예상되고요. 이게 얼마나 큰 거고 그리고 얼마나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IT 성장률이라는 것이 아까 이제 소프트웨어 성장이 굉장히 그 우리랑 그 하드웨어는 우리가 강국이고 소프트웨어가 저쪽이 강국이라고 인도가 강국이라고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 정도 그 내외에 빠른 그 IT 성장률을 갖다가 가져가는 거고요. 이게 전체 그 GDP의 그 인터넷 산업 규모, 그러니까 이커머스를 포함한 인터넷 산업 규모만 봤을 때 인도 총 GDP 한 7.5%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비중이 상당히 큰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도가 과연 이렇게 우리와는 좀 성격이 다른 IT 강국으로 떠오를 수 있었을 때는 어떤 뭔가 특별한 배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4가지 정도의 그 이유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소프트웨어 강국이 된데 첫 번째는 이제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 얘기를 하면서 인도 사람들이 6명 중에 1명, 조금 공격적으로만 5명 중에 1명이 영어를 잘 구사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사실 그 소프트웨어 수요라는 것이 미국이나 그 유럽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하고 밀접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밀접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유럽이다. 그럼 프랑스 사람하고도 그렇고 독일 사람하고 독일어나 프랑스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영어가 강국인 인도가 굉장히 좀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렴한 인건비가 또 하나의 원인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시간당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미국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개발비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 정말요? 아니,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인도 분들이 해주시면은 그냥 4분의 1만 들여도 해주신다는 거죠? 지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구매력 지수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1인당 그 GDP 국민소득 같은 경우에도 곱하기 4를 명목 그 GDP에다가 곱하기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결국 4분의 1이라는 것이 4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비도 결국은 그 인도 개발자가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납기일까지 잘 지키고 그다음에 그 아웃풋의 그 완성도도 높으니까 좋은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 저렴한 개발비. 세 번째가 인도는 과학기술 인적 자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를 포함한 무슨 뭐 IT
그밖에 이제 기술교육기관에서 네. 1년에 한 6,200개 정도 되는 기술교육기관에서 한 150명 정도의 그 엔지니어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네. 따지고 따지고 보면은 인도가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0이라는 개념, 아무것도 없다는 네. 0이라는 개념도 처음 이제 적용을 했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인도 사람들이 그 19단 연산한다 그러잖아요. 네네. 우리 저 이조 앵커님 같은 경우에 72 곱하기 34.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알기 어렵잖아요, 이게. 일단 일부러 골탕 먹이시려고 물어보시는. 근데 인도 분들은 하신다. 저도 모르거든요. 네네. 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19단 연산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배다 수학을 기본으로 깔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연산도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이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강국이 된 데는 그 지리적인 그 강점도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실리콘밸리하고 인도하고 한 12시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국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출근해 가지고서 네. 퇴근하기 전까지 쭉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 갖고 하다가 미완성된 부분을 갖다가 네. 퇴근하기 전에 이제 인도 그 개발자한테 네네. 이메일을 보내는 거죠. 그럼 그러면은 출근해서 인도 개발자가 출근해 가지고서 또 낮 시간 동안에 한참 네. 개발하고 이제 보완을 해 가지고서 네네. 다시 보내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미국 그 소프트웨어 받아서? 개발자가 받아서 잘했어 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이런 24시간 돌아가는 거네요. 24시간 바톤 터치 하듯이 잘 돌아갑니다. 예. 와, 알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이런 특성들뿐만 아니라 뭐 개별적으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네네. 이런 영향들이 좀 많이 미친 것 같네요. 네 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IT 기술을 뭐 그냥 우리가 핸드폰 아니면 게임 뭐 이런 데 쓰면 좋지만 이게 또 응용을 하고 하다 보면 항공 우주까지도 넘어가게 우주항공 기술에 연결이 되는 거죠. 우주항공 기술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뭐 수학, 물리, 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엔지니어링하고 다 관련이 되니까요. 인도가 어느 정도의 우주항공 기술을 갖고 있는지 좀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죠. 제가 이제 사례로 들 수 있는 게 양적인 사례 하나, 그다음에 네네. 질적인 사례 하나 정도가 있는데 양적인 사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네. 인도가 그 로켓을 쏘아 올리면서 C-37이라는 로켓에다가 네. 그 위성을 갖다가 104개를 탑재를 하고 올라가서 한꺼번에 그거를 정해진 궤도에다가 정확하게 안착을 시켰거든요. 위성 하나를 들고 올라가서 궤도 안착시킨 게 아니라 104개를 그렇죠. 들고 올라가서 로켓 하나에 104개의 위성, 기상관측 위성이니 다른 인공위성이니 이런 걸 갖다가 1번 104개. 위성은 여기, 2번 위성은 여기, 3번 그렇죠. 위성 이걸 다 했다고요? 그걸 갖다 한 이제 번에? 정확하게 궤도에다가 이렇게 안착을 시켜서 와. 그 전까지는 전 세계 최고 기록이 한 37개 그 위성을 지금 한꺼번에 나오고 있는 게 C-37 발사 장면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 발사 장면들 보시면은 저 로켓 하나에 104개의 위성이 들어가 있어서 인공위성이 그걸 네. 갖다가 궤도 위에다가 잘 안착을 시킨 거죠. 와. 그 전까지는 러시아가 2014년에 37개를 갖다가 올린 거였으니까 네. 한 3배 정도 되는 숫자, 104개니까 한 3배 가까운 숫자를 네. 갖다가 한꺼번에 인도가 쫙 와. 궤도에 올리면서 네. 러시아의 기록을 한 번에 이제 무너뜨린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질적인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2016년도 9월 말이었는데 네. C-35라는 로켓에다가 네. 8개의 그 기상관측 위성을 갖다가 싣고 8개가 많지는 않잖아요. 네네. 근데 그 8개가 어떻게 올라갔냐면은 17분 정도 올라가서 한 730km 고도에 다다랐을 때 네. 8개 위성 중에서 6개를 갖다가 궤도에다가 이렇게 잘 떨어뜨리고 네. 다시 그거보다 더 높은 고궤도로 올라가 가지고서 나머지 2개를 갖다가 위치시켰으니까 이거야말로 사실은 말씀드렸던 뭐 수학, 물리학,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고도로 잘 이렇게 와. 그 컨비네이션이 마련이 네. 돼 가지고 이게 가능했었던 거죠. 와, 예.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군요, 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와,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인도에서 화성 탐사선을 보냈어요? 네네, 화성 탐사선. 제가 이제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4년도 9월 달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인도 그 홈쇼핑 제가 법인장을 했으니까 네네. 그 홈쇼핑 법인 내에서는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처럼 네네. 여기저기 그 대형 모니터가 TV 켜놓죠. 모니터가 이렇게 그 벽에 부착돼 있었었는데 제가 사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인도 직원들이 와 하고 그 함성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게 인도 사람들이 크리켓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크리켓 매치를 갖다가 파키스탄하고 하는지 싶어갖고 나가봤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네.
그 1년 한 10개월 전에 띄웠던 인도의 그 화성 탐사선 이름이 망갈리안이었는데 네. 그 망갈리안 그 화성 탐사선을 갖다가 정확하게 그 의도했던 그 화성 그 궤도에다가 위치시켰던 그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망갈리안 네,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는 것을 직원들이 보고 이제 거기서 환호성을 질렀던 거였었는데. 그렇죠. 예, 예. 아, 이제 국제적인 감정 싸움으로 크리켓을 이겼네 이걸로 오해하셨던. 저도 그렇게 네. 오해했었는데 그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그 네네. 망갈리안 그 화성 탐사선이 첫 번째로는 아시아 최초로 이제 성공을 했고 네. 전 세계로 치면 한 4번째입니다. 미국, 유럽, EU,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다음에 4번째로 이제 성공을 한 것이고 일단 단 한 번만의 시도로 화성 탐사선을 성공을 시켰고 네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기업인이니까 네네.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한 7,500만 달러밖에 안 되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성공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규모냐면은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유사한 그 화성 탐사선 이름이 메이븐이라고 네네. MAVEN인데 그 메이븐 프로젝트가 들어갔을 때 그 소요된 총 비용이 한 6억 7,100만 달러 정도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10분의 1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7,500만 달러하고 비교하면 10분의 1밖에 안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저렴한 비용으로 똑같은 화성 탐사의 그 미션을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가성비의 이제 끝판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걸 보고 당시에 그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이번 화성 탐사선 그 저렴하게 비용 들어간 거는 웬만한 그 헐리우드의 그 영화 한 편 제작하는 것보다 싸다, 저렴하다 그렇게 네. 지금 된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인도가 성공만 한 건 아니고요. 네. 실패 그 경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에 달 탐사선 찬드라얀 1호라고 해서 성공을 시켰지만 네. 지난달에 찬드라얀 2호 그건 이제 완전히 그 로버 그러니까 달 표면에서 네네. 이제 운석도 채취하고 뭐 네. 그런 목적으로 해갖고 올렸다가 그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착륙선이 교신이 네. 끊겼던 그런 아픈 경험도 있습니다. 내년도 11월 달에 다시 시도한다고 하네요. 재도전한다고 하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다음 그렇고요. 시간을 또 이어서 네.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네. 금요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시열 인도포럼 운영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